안녕하세요. 하바국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일지 32회. 좀 길어서 좀 빨리 말할게요. 그들의 법을 처벌해야 할 시간이 왔다. 학교폭력은 그들이 그들의 법을 주장하면서 저질러졌다. 우리나라 법은 없다고. 자기네가 법이라고. 조금 빨리 읽을게요. 5년째죠. 2017년 5월부터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인구가 많은 도시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구 소멸지역, 그런 사정이 비슷할 거예요. 학교폭력은 거의 공개적으로 나만 모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반 공개적으로 저질러졌어요.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5년째 탐구활동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범죄의 이유는 범죄자한테 있죠. 단순해요. 그들은 그 예산 도둑질에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그들이 예산 도둑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학교폭력을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예산 도둑질이 들통날까봐 지레 겁을 먹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괴롭혀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2017년이죠. 1학년 때. 어느 날이에요. 어느 교원이 나에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있으니까 왜 저러나 이유를 해석한 거예요. 내가 원주민이라서, 고향이 강화라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가 고향이라서 애정이 많겠군요. 하지만 학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 운영위원 신청서를 쓴 이유가 아이들 공부에 이제 약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딴 생각 중인 교장 등은 발작을 일으킨 거죠. 하도 적대적으로 대하길래 운영위원 열리던 날 나는 이제 써갖고 갔어요. 나는 아이들 공부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운영위원을 한다. 당신들은 무슨 목적으로 운영위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운영위원들이 참 대단했거든요. 시커먼 얼굴로 증오를 내뿜고 등 돌리고 사나운 눈으로 노려보고 가진 짓을 다 했어요. 교장과 교감은 말을 섞지만 아래 것들은 노골적으로 적대 행위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영위원을 하는 이유와 모욕과 협박에도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죠. 하지만 교직에 오래 있었던 터라 뒤에 따라온 말은 학교에는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거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그런 순진한 일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곳이지 교육자의 사명감 같은 건 없다고, 자신은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이란 건 소고되어 있었고 오직 탐욕만 득식을. 굳이 나한테서 이유를 찾는다면 세 가지예요. 그 예산에 관련된 자들이 교육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각종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학교폭력에 참여했잖아요. 숫자가 아주 많아요. 맹목적으로 참여한 숫자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했다는 거. 아니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한테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아이들 공부에 내가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면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급식비리 사건, 이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자녀들은 그 집 밥을 먹어야 된다는 신념에 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고요. 굳이 이유라면 이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요. 초중고에 납품하거나 그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밥그릇 줄까봐 날뛰나 그래가지고 나는 강화군에 생겨버리가 없다. 나는 당신들의 누구라도 그 벌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돌렸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니까 범죄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범죄의 이유는 범죄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의 법. 아직 2017년이에요. 4월 24일 월요일. 무상급식 비리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때예요. 언니는 여기 법을 몰라. 여기 법. 우리나라 법은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강화는 우리나라 법이 안 통하고 강화도의 법, 그들의 법이 통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법을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폭력을 조직하고 실행했어요. 여기 법이라면 맹목적으로 학교 폭력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위가 설명될 수도 있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강화도 법에 따라 행동한 거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가해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법을 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면이 조금 있어요. 조금. 물론 이것도 성문화되었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의 말이고 그들의 욕망이에요. 강화군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 계급을 나눈 것도 무슨 공식화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욕망인 것처럼 그들의 법도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법이 뭔가 한번 보자 했어요. 나야 당연히 우리나라 법과 내 양심의 법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자, 이제 2021년 현재로 돌아와서 볼게요. 강화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본때를 보여줘. 피 말려 죽여버리겠다. 이 두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게 5.13이에요. 5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경찰서 안에도 학교 폭력 공범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물론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라고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곳이라서 다 알아요. 아는 사이고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사이도 있고 생활체육에서 매주 같이 공차는 사이도 있고 친목 회원들도 있죠. 근데 이것은 배경이고 아는 사이라고 해서 공범인 것은 아니죠. 범죄에 동참해야 공범이죠.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과 공범이 있다면 계속 그들의 편을 들 것이고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그들의 법에 따라 수사를 하겠죠. 그런 건이 1개, 2개, 3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공범이 경찰 안에도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은 유심히 관찰하는 중이에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강화의 지역사회 분위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12년째죠. 다시 돌아와서 산 게. 그간에 보면 강화에는 강화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아무 짓이나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사는 부류들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학교폭력처럼 학교폭력 말고 다른 곳에도 이게 있다고요. 우리나라 법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특이한 분위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멸시에 빠진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주눅 들어있고 막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이런 분위기. 좀 가슴 펴고 살지 하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던 적이 많아요. 아마도 여기 법, 강화도 법, 그들의 법
이렇게 이거하고 자기 멸시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권리 상태, 누군가로부터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시키면 그들의 법에 따라 아무 짓이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나라 법은 제끼고 자기들 법으로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법, 강화도법, 그들의 법의 한 가지 사례. 강화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추론에 따라서, 즉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 벌을 주어 본보기를 보여줘도 된다. 그 강화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런 존재로 규정하는 게 가능한 그들의 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런데 아이가 미래에 죄를 지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그러니 벌을 주자.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법으로는 가능해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 법률과 그들의 법. 그들의 법이, 근데 그들의 법이 성공하려면 그 경찰의 수사권이 꼭 필요해요. 중요하죠. 법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고소고발이 없겠어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이 막아줘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고소로 협박하려면 경찰이 필요하죠. 내 말로만 고발하겠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경찰 시켜서 너 고소당했어 이렇게 전화해. 응? 그러면 좋겠죠. 일반인들은 고소라고 하면은 떨잖아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지 않고 강화 국민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아무 짓이나 가능하다는 그들이 법이 존재한다. 이거는 확실해요. 내가 5년째 겪고 있잖아요. 그들은 학교 폭력 초장부터 그들의 법이라고 내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여기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 나 이 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가져야 될까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무슨 손해가 있다고 나를 공격했죠? 아이들이 그 집안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이들은 죽어도 자기 자식들을 그 집안 먹여야 된다고 증오에 차서 나를 인신공격에 나서는데 뭘 그러라고 해야죠. 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집 앞을 선택했고 부실한 공교육을 선택했어요. 남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법률과 내 양심의 법 두 가지로 살아요. 그들의 법이 날 침해하는 것, 침해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학교폭력 가해 교육공무원들과 나를 비교해보세요.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나는 왼쪽에, 오른쪽에는 학교폭력 가해 교육공무원들을 올려놔보세요. 측정을 해야죠. 측정을 해야죠.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난 지난 5년간 먼저 움직이고 계산은 나중인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나마 나중에라도 생각, 계산을 하니까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의 하수인들이 좀 줄었어요. 우리 아이가 교육 공무원들에게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상을 못해요.
고통이 목적이었는데 고통을 줘서 쫓아내겠다고. 나는 학교 폭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지난 5년간 다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간주해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아이를 건드릴 때는 자기 인생을 걸었겠죠. 살면서 나를 무턱대고 이렇게 건드리는 건 정말 생소한 경험이에요. 거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누가 건드려. 그들의 법에 따라 강화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이고 뽐때를 보이는 그들의 법을 부수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찍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